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굿이 태양광 인버터 웹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굿이는 매월 25일 전후하여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시장 및 기술의 동향 그리고 굿이의 최근 소식들을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5일부터 대구에서 개최되는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서는 당사의 신모델들을 전시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웹비나 이후에 별도의 세미나, 교육, 당사 수입 총판과의 연결 소개, 신규 거래 및 사업계획의 협의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3497-1066 굿이코리아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직접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웹비나의 주제는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 증대 방안입니다. 먼저 스트링 인버터와 센트럴 인버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해보고 2020년 상반기 RPS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1메가와트 시스템의 수익성을 비교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한석 과장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원가 절감 방안을 제안드리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스트링 인버터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금년 2020년부터는 스트링 인버터의 사용량이 센트럴 인버터의 사용량을 추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서울에서의 태양의 이동 경로입니다. 여름 하지일 때 여러분이 정남쪽을 보고 하루 종일 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서북쪽 약 30도 지점, 즉 여러분의 왼쪽 등 뒤에서 해가 떠서 12시 30분에 여러분의 정면 75도 높이를 지나서 동북쪽 약 30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른쪽 등 뒤쪽으로 해가 지겠습니다. 즉 태양광 발전소의 동북쪽이나 서북 쪽에 있는 산들도 태양광 발전량의 저하 요인이 됩니다. 겨울 동지 때는 동남쪽 약 60도 지점에서 해가 뜨고 서남쪽 약 60도 지점으로 해가 지는데 낮 12시 30분에도 태양의 고도는 채 29도가 되지 못합니다. 지구상에서 북위 20도 이내 소위 선벨트 지역에서는 태양광 부지의 정동쪽 또는 정서쪽에 있는 산만이 음영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북위 37.5도로서 동쪽과 서쪽은 물론 북쪽과 심지어 남쪽에 있는 산, 언덕, 나무도 음영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입지 환경에 따라 산, 언덕, 숲, 나무, 건물, 구름, 안개, 적설 등의 다양한 음영 요소들이 있고 대기 중에 미세먼지, 모질의 먼지, 적설, 조류의 배설물, 핫스팟, 미세균열, PID, 혹한기 모질의 변형 등 출력 조화 요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발전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군데, 둘,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 지역에 그늘이 집니다. 이 발전소는 추분부터 춘분까지 남쪽에 음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동북쪽의 산 때문에 하절기에는 1시간 정도 해가 빨리 떨어집니다. 이 발전소는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음영이 지므로 발전량의 저하가 많이 있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잔설, 모조럴에 관한 음영, 새해 배선물도 심각한 음영 및 핫스팟의 원인이 됩니다. 지형을 살려서 공사한 이 발전소, 그리고 모듈의 방향이 제각경인
제각각인 이 주차장은 모듈 어뢰 간의 발전량이 서로 달라서 발전소 전체의 출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여기 곡선형의 주차장은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경사면 일사량으로 스트링별로 서로 다른 발전량이 나와서 발전소 전체의 출력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여기 안타까운 사진은 스트링별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해서 소량의 출력 저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적기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느 화창한 날에 모듈이 불타야만 했습니다. 스트링 인버터를 쓰셨더라면 이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센트럴 인버터는 일반적으로 500kW 이상의 용량이고 크고 무겁습니다. MPPT가 하나 내지 두 개이고 실내용으로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설치하고 환풍이 잘 되도록 해서 열 손실을 막아야 되며 심지어는 에어컨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트링 인버터는 일반적으로 용량이 작고 갈수록 소형화, 경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치 및 유지 보수 면에서 보면 스트링 인버터는 구조물에 직접 거치할 수 있고 5개형으로서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원격 진단이 가능하고 부품들을 블록화해서 간단히 수리할 수 있고 쉽게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작고 간단하기 때문에 불량률이 약 0.3%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센트럴 인버터는 크레인 작업이 필요하며 건축물 안에 설치해야 하고 원격 진단이 안 되므로 현장에 방문해야 진단이 가능하고 부품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며 수명 후 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의 센트럴 인버터들은 모듈러화 되어 있습니다. 즉 100kW짜리 모듈러 5개를 이어서 500kW짜리 인버터를 만들고 모듈러 10개를 이어 붙이면 1MW짜리 인버터가 되는 식입니다. 그 경우 스트링별 모니터링은 안 되더라도 모듈러별로는 모니터링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태양광을 해오면서 모듈러 한두 개가 고장이 났는데도 그걸 모르시고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사용을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제가 몇 분을 보았습니다. 센트럴 인버터를 설치할 때는 여기 사진처럼 건물 기초를 타설하고 크레인으로 인버터를 옮기고 건물 외벽과 지붕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9년 여름 어느 현장에서 전기실 공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던 중에 인버터가 현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결국 거의 다 지은 전기실의 지붕과 외벽을 뜯어내고서야 크레인으로 인버터를 집어넣고 건물 외벽과 지붕 공사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아열대 지방의 경우에는 통풍을 위해서 한쪽을 완전히 개방하거나 셔터를 설치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건물의 외벽을 쳐버립니다. 최근에는 향후에 인버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전기실 지붕을 개방할 수 있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건물 내부에 설치했던 센트럴 인버터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기실 건물의 한쪽 벽을 뜯어내거나 지붕을 뜯어내고 인버터를 교체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적 특성을 보면 맑은 날의 경우 이와 같이 정상 분포를 보입니다만 현장에 설치한 인버터의 정상 출력 전압 범위가 넓을수록 좋고 또한 일출 전, 후, 일몰 전후, 흐린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등 저일사량 조건에서의 기동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저전압에서도 기동이 가능하고 당사 인버터와 같이 스트링별 최대 입력 전류를 15A 정도까지 높인 경우에는 최근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양면 모듈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전소의 실제 환경에 유사한 유로 효율의 경우는 조금 더 높고 소형화, 경량화된 5개형입니다. 또한 기상청 자료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1월달 최저 기온이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링 인버터를 설치하실 때에는 5개형이므로 정상 작동 온도 범위도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스트링 인버터는 스트링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전량을 스트링별로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화재가 날 때까지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맑은 날은 1년에 100일 내외입니다. 당사의 스트링 인버터는 200V 저압에서도 기동을 합니다. 즉, 해 뜨기 전 약 10분 전부터 해지고 약 20분 후까지도 인버터가 가동을 해서 하루에 약 0.4%, 즉 1메가와트 시스템의 경우 하루에 약 16kW, 1년에 약 5.8메가와트, 25년간 약 146메가와트, 즉 약 2,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더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모듈, 인버터, 수배 전반, 변압기, 전력 계통으로 구성이 되지만 실제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 인버터의 분량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만큼 처음의 인버터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센트럴 인버터는 크고 복잡하고 스트링 인버터는 작고 간단합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센트럴 인버터의 분량률을 약 2%,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약 0.3%라고 합니다. 센트럴 인버터는 원격 진단이 안 되므로 현장을 방문했을 때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복구 기간이 3일에서 5일이 걸리고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원격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자마자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부품을 가져가서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에 8시간에서 하루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 센트럴 인버터의 2%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전체의 정지를 의미하는데 신속한 수리나 교체가 어렵고 스트링 인버터의 분량률 0.3%는 인버터 하나 또는 MPPT 하나 또는 스트링 하나의 정지를 의미하고 신속한 수리와 교체가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에는 음영 요소가 항시 상존합니다. 센트럴 인버터의 경우 일부 스트링의 음영이 대규모 발전량의 저하로 이어지고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음영이 진 스트링만 발전량이 감소합니다. 자연환경적인 요소 말고도 태양광 발전소에는 핫스팟이나 새똥, 낙엽, 미세균열, PID, 먼지, 모듈의 노화 또는 변형, 모듈의 방향이나 각도, 휴지의 단락 등 다양한 발전량 저감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발전소 전체 발전량이 떨어지는 인버터를 쓰시면 안 되고 해당 스트링의 발전량만 떨어지는 인버터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지형에 따라서 또는 지형을 살려서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모듈의 각도가 서로 다르고 태양의 이동에 따라 음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하면 발전량을 8%에서 1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MPPT별로 모듈 어레이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도 최대한으로 높이고 데드 스페이스를 없앨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 손실도입니다. 자연 환경적인 출력 손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발전소 관리를 잘 하거나 혹은 선택을 잘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 인적 관리 요소들도 있습니다. 즉 모듈 관련 요소들과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하면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스트링과 미스매치, 기동 전압의 차이, 여름철 음영 손실 약 0.3%, 겨울철 음영 손실 약 1%, DC 케이블 로스, 인버터 불량률의 차이, 손해 소비 전력의 차이, 이와 같이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 시 약 3% 정도, 당사의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 시 약 3.7% 정도의 시스템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시공 비용을 비교하면 1메가와트 시스템의 경우 전기실이 필요 없어서 생기는 절감액이 약 6천만 원, DC 및 AC 케이블 절감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750V 미만의 저압으로 설계하시면 2m 펜스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2m 대신에 1.5m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추가로 약 1,5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는 1메가와트 발전소의 BOQ입니다. 1메가와트의 시공 비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경우든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하시면 약 7천만 원 이상의 시공비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타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IPP, EPC 사업에 종사해 왔습니다만 최근 4, 5년간의 스트링 인버터의 가격이 약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1메가와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센트럴 인버터에 비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나 총 투자비 면에서는 건축 비용과 케이블 비용이 약 7천만 원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센트럴 인버터를 쓰는 경우가 오히려 5,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구조물 거치형의 크레인 작업이 필요 없는 5개형으로서 공사 편리성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5개형일지라도 강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모듈의 밑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폭우나 홍수의 피해가 없도록 지면에서 충분히 띄워서 물과 습기로부터 차단하여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트링 인버터는 당사의 경우 가동 수명이 4만 시간인 필름형 커패시터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보증기간 5년은 물론 7년, 10년, 15년, 20년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디는 이미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이케아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약 5년 정도 지나면 스트링 인버터를 이마트나 하이마트에서도 구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 소형화되고 교체도 훨씬 간단해질 것입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 인버터 수명이 다하거나 더 효율적인 인버터로 교체하실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센트럴 인버터보다는 스트링 인버터를 추천드립니다.
애프터 서비스의 경우 스트링 인버터는 부품이 몇 개의 모듈로 되어 있고 간단합니다.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원격 진단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리를 하거나 원격 진단에 따라 간단한 부품을 가져가서 수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전국적인 조직, 많은 인원, 큰 차량이 필요 없고 그것이 다시 원가 절감의 요소가 됩니다. 센트럴 인버터의 경우 원격 진단이 안 되므로 방문해서 진단을 해야 하고 돌아와서 부품을 챙겨서 밴이나 트럭에 싣고 가서 수리를 해야 하므로 전국적인 서비스나 물류의 거점이 필요하고 많은 인원과 큰 차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인버터 공급사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인버터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최초 설치 시에 각 인버터의 유로 효율은 스트링 인버터가 조금 높습니다만은 서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전체의 준공 효율을 보면 스트링 인버터가 최소 3% 이상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가동 효율을 보면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약가 192개 스트링 중에서 몇 개의 스트링이 몇 번 고장이 나느냐의 문제이지만 센트럴 인버터는 발전소 전체가 몇 번 정지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스트링 인버터의 가동 효율이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버터 회사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없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트링 인버터가 대세가 되면서 과거에 센트럴 인버터만을 제조했던 업체들은 이미 도태되고 없습니다. 따라서 인버터를 선정하실 때는 스트링 인버터 중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고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는 IHS 기준 세계 4위, 블룸버그 기준 세계 6위의 업체로서 하이브리드 부문에서는 전 세계 시장의 15%로 세계 2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13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3개의 R&D 센터에서 26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의 기술 선도 기업입니다. 단일 기업으로서 세계 시장의 4%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 인증상의 문제로 어떤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만 약 20%의 시장을 점하고 있다면 국내 시장 전체가 세계 시장의 약 3%이므로 세계 시장에서는 약 0.6%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량률은 무조건 낮아야 합니다. 스트링 하나 또는 MPPT 하나 또는 인버터 하나의 불량이어야지 발전소 전체의 불량이나 정지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태양광 인버터 분야에서는 후발 국가이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인버터의 품질이 좋고 효율도 좀 더 높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럽 브랜드를 포함해서 중국산 인버터들이 세계 시장의 약 8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 덕분에 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세계 최저이고 금형을 서로 공유하고 공장 부지 및 건물을 초저가 임대로 하고 있고 인건비는 한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대량 생산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산 인버터의 가격 경쟁력은 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저가 인버터 같은 폄하하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 집약적인 것을 기술 집약적으로 전환해서 원가를 더욱 절감하거나 IGBT 등 핵심 부품에 특화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버터를 뜯어보면 속에는 중국산 부품에 커버는 국산으로 하고 20에서 30% 비싼 가격으로 유통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스트링 인버터는 우리나라의 지형에 적합하며 불용 부지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며 지형을 유지하고 화재나 산사태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위해서 설정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용량은 1메가와트, 즉 999.6kW이고 RC 가중치는 1.0, 즉 전답 부지이고 매정 가격은 금년 상반기 RPS 고정 가격 입찰 결과 100kW에서 1메가와트 미만 낙찰 가격인 140원 65전으로 하였습니다. 발전소 운영기간, 즉 감가상각기간은 25년이고 첫해 발전량은 양면 모듈을 써서 센트럴 인버터의 경우 4.3시간,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4.46시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공비 차이를 반영해서 센트럴 인버터의 경우 17억,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16억 4천이고 모듈의 출력 저하율은 양면 모듈의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0.45%입니다. 이미 양면 모듈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 모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출률은 90%, 1년 거치 14년 원금 균등 상환이고 유지 보수 비용은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CMI, CGL 보험을 반영하였고 전력거래소 수수료 그리고 에너지공단 데이터 수수료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버터 교체 주기는 센트럴 인버터는 5년, 스트링 인버터는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한 대출 관련 원리금 상환표입니다. 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트럴 인버터를 시공한 경우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매전 수익에서 원리금 상환과 모든 지출, 감가상각, 법인세 후에 25년간의 현금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표가 좀 복잡하므로 이것은 일부 항목을 숨기고 확대한 것입니다. 25년간 누적 현금은 16억 8,500, 세후 프로젝트 IRR은 8.7%입니다. 다음은 스트링 인버터를 시공한 경우에 현금 흐름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항목을 줄이고 확대하면 25년간의 누적 현금은 20억 1,700, 세후 프로젝트 IRR은 10.63%입니다. 양면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 센트럴 인버터와 스트링 인버터의 25년간 태양광 발전 캐시플로우를 비교하면 센트럴 인버터의 경우 25년간 16억 8,500만 원의 현금이 쌓이고 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25년간 20억 1,700만 원의 현금이 쌓이게 됩니다. 매년 누적 현금의 차액이 발생해서 25년 후 3억 3,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오늘 센트럴 인버터와 스트링 인버터의 비교 결과는
스트링 인버터의 판정승으로 점수 차이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센트럴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와 스트링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캐시플로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웨비나 이후에 별도의 세미나, 미팅, 사업 계획의 협의 등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02-3497-1066으로 전화 주십시오. 이어서 김한석 과장이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원가 절감 방안을 몇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7월 15일부터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두이 솔라 아카데미 김한석 과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의 발전 원가가 어떻게 코스트 다운 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고 내용은 총 3개 부분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리드 패리티 시대, 두 번째는 태양광 제품 제조 회사 기술 개선, 세 번째는 태양광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 항목 그리드 패리티 시대. 그리드 패리티 시대 정의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드 패리티 시대라는 것은 태양광 발전의 발전 원가가 기타 발전 사업의 발전 원가하고 동일하는 시대입니다. 비슷한 시대입니다. 일단 지금 한국 시장의 태양광 발전 원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보통 태양광 발전 사업의 매전 가격은 두 가지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S&P, 하나는 REC. 지금 S&P 자체가 보통 발전 원가는 판매하는 원가는 원전이랑 석탄 그리고 liquid natural gas 이런 발전 사업보다 판매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실제로는 태양광 발전은 기타 발전 사업보다 전력의 판매 가격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최근에 REC하고 S&P의 가격 동향들입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 REC하고 S&P 가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중치를 1로 계산했을 때 실제로 킬로와트아워당 매전 가격은 116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반기에 RPS 보장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 가격은 좀 높습니다. 한 약 14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석탄하고 유가의 발전 매전 가격입니다. 여기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18년도에는 석탄가의 매전 가격이 7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은 판매 가격이 석탄보다는 높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그리드 패리티 시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 이런 기타 지역, 중동이랑 그리고 유럽이랑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많은 태양광 사업이 그리드 시대로 갔습니다. 즉 태양광 발전의 발전 원가가 석탄의 발전 원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무래도 S&P하고 REC가 더 낮을 것이며 기술 업데이트 통하여 태양광 투자 금액을 낮추고 발전량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 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 년도별로 최적 매전 가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19년도 12월에 매장 가격은 1.7센트입니다. 원화로 계산했을 때는 한 20원 정도입니다. 여기는 듀바이, 그리고 중동 듀바이, 그리고 900메가와트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6센트 매장 가격도 있습니다. 원화로 하면 한 20원 정도입니다. 킬로와트 아워당 매장 가격 20원. 카타르, 그리고 사업자는 프랑스의 토토, 그리고 일본의 메르베니 800메가와트이고요. 이 사이트 여기에 있는 입찰 가격을 보고 그리고 그 투자 금액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800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 비용은 네, 한 467만 미련입니다. 달러. 그리고 원화로 했을 때는 약 9,670억 정도입니다. 그 킬로와트당 금액은 700원입니다. 와트당 금액은 700원입니다. 아주 싼 가격입니다. 지금 좀 조사했어요. 지금 한국에는 100kWh당 발전소는 약 1억 5천 그리고 2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그런 100kW 발전소는 약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자 비용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당연히 여기에 중동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땅값도 싸고 그리고 발전 시간도 길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의 투자 금액입니다. 저는 중국 시장 좀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중국의 FIT 가격을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일단 1조 조건에 따라서 지역 1, 2, 3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조 조건이 좀 좋은 곳에는 지역 1번으로 정하고 거기에는 대신 매전 가격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1조 조건이 좀 안 좋은 곳에는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기 FIT 가격 좀 높게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2020년도 지금 지역 1번으로 봤을 때 지금 매전 가격은 원화로 했을 때는 한 60원 정도입니다. 60원 정도면 지금 한국보다도 한 2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실제 60원 정도이라면 거의 한 화력 발전, 석탄 발전의 발전 원가하고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동,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랑 많은 나라에서 지금 다 거의 기타 발전 사업의 발전 원가하고 비슷합니다. 태양광 발전이.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생각에는 그때부터는 제일 좋은 것은 발전 원가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량 증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해서 태양광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발전 원가 절감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태양광 제품 제조 회사의 기술 개선, 또 하나는 태양광 시스템 방안 개선입니다. 일단 태양광 제품 제조 회사 기술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사업에서 제일 핵심 부품은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듈은 진코에 나온 최신 모듈입니다. 580W이고 지금 PMAX가 580W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600W 모듈까지도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듈의 용량은 출력은 약 400W 좌우입니다. 지금은 500, 심지어 600까지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의 효율은 21.6%. 한 2, 3년 전이라도 그때 모듈의 효율은 보통 17%, 18% 정도입니다. 지금 한 21.6%입니다. 그리고 온도 계수도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결정 펄크 모듈, 그리고 부스바 기술, 합셀 기술, 티링 로븐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모듈의 발전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모듈 회사에서 기술 개선을 통하여 계속 발전 원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의 추세는 아마
더 높은 효율 그리고 더 큰 출력, BIPV형, Building Integrated PV형 이런 방식으로 아마 개선할 거예요. 나중 추세는. 그리고 실제 개선 방법을 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 몇 가지는 좀 hot technical issue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첫째는 실리콘 카팅 방법입니다. 보통 모듈을 만들었을 때 이런 실리콘을 모듈 회사에서 이런 실리콘을 가져가서 그리고 카트해야 됩니다. 근데 옛날 카트하는 방법 자체가 뭐 PEG, SiC 이런 자료를 사용해서 카팅합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는 보통 다 다이아몬드 소와이어, 다이아몬드로 카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다이아몬드의 강도가 높아서 실제로 카팅의 속도 증가, 그리고 카팅했을 때 실리콘 손실 절감, 그리고 나온 실제 모듈의 thickness, 균일성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첫째는 실리콘 카팅 방법을 계산해서 발전 원가를 다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부분도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퍼크 기술. 태양광 셀의 후면은 일반적인 가정용 거울의 기능을 하는 특수한 나노 코팅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낭비될뻔했던 태양광선이 셀을 통해 반사되어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퍼크 기술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면 모듈 뒷면 백플랜 측에 가는 낭비될 부분 태양광을 다시 반사해서 다시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모듈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부분의 MBB 기술, 멀티 부스바 기술. 부스바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더 많아지고 저항성 손실을 감소시킴으로써 1%의 전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여기가 실제 시험실에서 테스트하는 결과입니다. 부스가가 많을수록 모듈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반면에 부스가가 많을수록 여기에 실제로 부스가가 모듈 안에 음영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 회사에서도 더 thin 부스바, 더 얇은 부스바를 계속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셀 부분, circular ribbon 기술. 모듈하고 여기 모듈 안에 셀가 있잖아요. 셀하고 셀은 중간에는 이런 gap가 있습니다. 이런 구멍처럼 이런 gap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설계했는데 근데 지금은 circular로 바꿨습니다. gap 디자인 변경. 납작한 리본에 비해 와이어는 음영 및 광채집 효과를 향상시켜 2.1%의 전력 증가를 가져옵니다. 네. 그리고 모듈 부분은 요즘 요 몇 년간 합셀도 하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셀은 일단 모듈의 출력은 실제로 셀의 면적하고 관계됩니다. 모듈 출력 전류가 합셀 기술은 합셀의 셀은 면적이 좀 작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셀의 전류가 낮습니다. 네, 셀의 전류가 작아질수록 모듈의 손실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낮아서 온도가 낮고 그리고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합셀의 온도 계수는 한 0.4%. 그리고 내부는 2개 회로로 변경하려 음영 영향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60셀 경우에는 모듈 내부의 회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해서 한 직렬로 나옵니다. 근데 합셀 경우에는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 부분 이렇게 하나 직렬 회로이고 그리고 또 밑에 부분 이렇게 직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밑에 부분이 음영 생기면 여기 한 직렬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 직렬 설계이니까 밑에 부분 음영 생기면 전체 모듈가 출력이 다운합니다. 근데 합셀 경우에는 윗부분하고 밑부분으로 나누어 되기 때문에 밑에가 음영 생기면 그냥 밑에 이 부분만 영향받고 위에는 정상으로
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듈 부분 또 하나는 양면 모듈입니다. 뒷면 발전 가능한 기술이죠. 양면 모듈도 지금 뒷면 재질에 따라서 투명 백플랜 그리고 유리 재질 주로 이런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아무래도 투명 백플랜입니다. 유리 재질은 지금 현재 상황은 무게가 좀 무겁고 설치 문제 때문에 많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 지나가면 여기에도 기술 개선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얇은 유리 재질 나와서 그때부터는 아마 유리 재질 이렇게 된 양면 모듈을 많이 적용할 거예요. 네, 방금 저는 모듈 제조회사 입장 아니니까 간단하게 제가 아는 모듈 기술 개선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부분. 구조물은 지금 고정형 구조물, 그리고 고정 가변형 구조물, 단축 추적형, 양축 추정형 등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추적형 구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추적형 구조물을 사용했을 때 그 발전량, 추가된 발전량 그 부분을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형 구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얘들 EPC가 발전소 설계 시는 고정형 구조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EPC 입장에서는 일단 투자 비용은 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를 일단 좀 싼 걸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EPC 입장에서는 보통 다 고정형 구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발전소를 투자하고 설계 시 수익을 분석하고 추적형 구조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수익성을 따집니다. 투자 비용 절감보다는 추적형 구조물을 사용해서 추가된 발전량 그리고 투자 비용, 추적형 구조물하고 고정형 구조물의 금액 차이 이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양면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적형 구조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추적형 구조물은 구조물의 각도를 조정해서 발전량을 키웁니다. 양면 모듈을 사용했을 때 추정형 구조물은 앞면만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다 계산해서, 그러면 실제로는 추적형 구조물을 사용했을 때 양면 모듈의 발전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버터 부분. 인버터 부분은 일단 제일 큰 변화는 첫째는 용량입니다. 용량 자체는 센터 인버터는 지금은 옛날에는 한 100kW, 500kW, 1MW 등 제품인데 지금은 거의 3MW 혹은 6MW까지 인버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인버터는 옛날에 한 20kW, 그리고 한 50kW, 100K, 지금은 한 250K, 225K 등 용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MPD 수량도 점점 많아지고, 이거 요즘 추세 보면 스트링 인버터의 시장 점유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버터 성능 부분은 효율 부분은 2레벨, 지금은 3레벨 효율을 향상하고요. 그 DC 전압은 1000V, 1500V, 전류는 10A, 15A, IP 등급은 IP44, IP66. 인버터 성능도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성능이 개선되면 그 발전량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버터 기능 부분. 인버터 기능 부분 일단 첫째 모듈 출력 개선 기능. 여기에는 지금 좀 호트 기술은 하나는 NT-PID, 하나는 Arc Detection and Protection. NT-PID는 보통 모듈 마이너스 측하고 접지 간에 누설 때문에 계속 전자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되면 모듈 출력이 예를 들면 400W 모듈이 200W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측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NT-PID 기능이라고 합니다. 모듈 측 마이너스하고 접지 간에 역방향 전압을 줘서
그 PID 현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 기술점이고 또 하나는 Arc Detection and Protection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표준입니다. 미국에서 만약 인버터 판매하고 싶다면 이 기능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 왜 이런 기능 필요하는 원인은 보통 현장에서 태양광 현장의 발전 시스템에서 화재가 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DC 케이블 접촉 불량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듈 간 배선했을 때 접촉 불량 때문에 혹은 모듈하고 인버터 간 접촉 불량 때문에 과열 때문에 화재 나는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rc Detection and Protection이라는 기능은 접촉 불량 생기면 일단 거기에서 아크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아크 발생하고 과열 때문에 불이 납니다. 근데 아크 발생했을 때부터 인버터가 그 이상한 전류 그리고 전압 등을 감지해서 인버터 측에 바로 정지합니다. 인버터 정지하면 회로가 끊어지고 현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에러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보호 기능, LVRT, HVRT, Anti-Islanding Protection 등등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스마트 IV 곡선, 스트링당 전류 전압까지 확인 가능한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C 통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제가 간단하게 지금 태양광 모듈 회사, 그리고 구조물 회사, 인버터 회사 여기에 주로 제조회사 입장에서 여기 어떤 기술을 개선해서 계속 발전 원가를 다운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단계는 태양광 시스템 개선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선 방안 첫째 말하고 싶은 내용은 DC 오버사이징입니다. 네. DC 오버사이징은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DC 용량은 AC 용량이 1.05배 제한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많은 프로젝트에서 그 발전 원가를 다운하기 위해서 DC 용량을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째는 모듈 발전 특성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매하는 모듈에 거기에 표시하는 전격 출력은 시험실 조건에 좋은 일조량 그리고 좋은 환경 온도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일단 일조량은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정심점만 정심점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모듈 실제 출력 영향 요소까지도 있습니다. 첫째는 모듈의 미스매칭 그리고 음영 부분, DC 케이블 손실, 모듈 노화 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모듈은 대부분 시간에는 전격 출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여기는 Pn은 인버터의 전격 출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면은 여기에는 DC하고 AC의 용량 비율은 1대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은 1메가와트 모듈하고 1메가와트 인버터를 설치했습니다. 실제 여기에 모듈의 이론 출력은 1메가와트입니다. 네, 방금 위에 있는 내용 모듈 미스매칭, 음영, DC 케이블 손실, 모듈 노화 때문에 모듈의 실제 나온 출력은 한 0.900kW 정도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시스템 손실이 있어서 그럼 실제 나온 출력은 이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AC 용량을 한 100kW 낭비됐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버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배 전반 그리고 변압기 등등. 그래서 이 부분 AC 측 장비의 낭비를 고려해서 모듈 손실을 고려해서 실제 설계는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모듈은 그러면 1.1배, 인버터 용량 1.1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모듈은 1.1메가와트, 인버터는 1메가와트.
모듈 이론 출력은 1.1MW, 실제 출력은 1MW입니다. 이렇게 설계했을 때는 인버터 낭비 현상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는 최대 수익성을 고려해서 또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듈은 계속 1MW로 나온 거 아니고 그냥 하루에 점심시간쯤에 그때만 1MW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모듈을 실제 1.1MW 이상으로 잡습니다. 시스템 고려해서 손실을 고려해서 모듈 출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출력, 실제 출력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대 수익을 위하여 실제 DC 용량하고 AC 용량의 비율을 확인은 필요합니다. 아마 구글에서도 검색해 보시면 이런 곡선이 나올 것입니다. DC-AC 레이티오는 어떤 위치에서 그 LCOE 발전 원가가 제일 낮은지 이런 곡선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2부터 1.5입니다. 이 중간에서 설치하시면 그 LCOE 발전 원가가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발전 원가가 다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말했지만 근데 한국 시장에서는 아직 DC-AC 레이티오는 정부에서 1.05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근데 대응 방안 하나가 있어요. 대응 방안은 양면 모듈을 사용하면 수익성과 증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면 모듈은 정면 모듈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05MW 양면 모듈을 설치하고 실제 뒷면 발전량은 약 10%로 환산했을 때 실제 모듈에서 나올 수 있는 출력은 1.15MW입니다. 그러면 DC하고 AC 비율은 약 1.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LCOE도 다운하고 실제 발전 원가를 다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C 케이블입니다. 여기서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적용하지 않고요.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해하는 모듈하고 인버터 연결하는 배선 방법은 스트링, 한 스트링하고 인버터의 한 스트링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스트링을 묶어서 이런 2-in-1 이런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를 이용해서 묶어서 나온 좀 굵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버터 스트링하고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실제로 이 굵은 한 케이블이 두 개의 케이블보다 원가가 쌉니다. 그래서 밑에는 실제로 1MW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에다가 2-in-1 방안 그리고 기존 연결 방안 DC 케이블 비용을 한번 비교했습니다. 실제 비교 결과는 1대1씩 연결하면 한 700만 원 정도 1MW 경우에 이 DC 케이블 단가는 일단 중국에 사용하는 단가입니다. 아마 한국에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2-in-1 제품을 사용해서 DC 케이블의 비용입니다. 한 550만 원? 네. 그래서 원가 차이가 약 150만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어서 AC 케이블입니다. 보통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은 동선 케이블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일단 동선 케이블보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는 원가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의 장점을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알루미늄 케이블하고 비교했을 때 합금 케이블은 amperstay, resistivity, 강도 부분의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특성이 좋습니다. 알루미늄 케이블하고 비교시. 그리고 단면적이 동선 케이블의 단면적의 150% 경우 전기 특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항장력은 더 높고 무게도 더 가볍습니다. 가격 부분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약 30%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전기 특성의 표입니다. 이제 여기에 한번 보시면 50 스퀘어 동선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ampercity는 공기 중에는 175,
토지 중에는 185. 그 대신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은 70 스퀘어를 잡았을 때 거의 전기 특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50 스퀘어 동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보다 70 스퀘어 알루미늄 합금 케이블을 사용하면 가격도 싸고 전기 특성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AC 케이블 개선 방안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지금 변압기 좌측은 뭐 Y형도 있고 데오타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타형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뉴트럴 케이블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뉴트럴 케이블 비용 절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저희 인버터는 일단 Y형하고 데오타형 두 개 개통하고 다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AC 케이블 교류측 병렬 연결 방안. 이 부분은 왜냐면 지금 인버터하고 보통 변압기는 현장에서는 거리가 좀 멀리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장에서 두 대의 인버터가 있습니다. A하고 B. 그리고 변압기는 멀리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첫째 방안은 A 인버터를 직접 변압기하고 연결합니다. 두 번째는 A 인버터하고 변압기하고 연결하고 B 인버터도 변압기하고 바로 연결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방안이고 저희가 지금 교류측 병렬 연결 방안이라는 것은 A 인버터하고 B 인버터 한번 일단 A축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연결 후에 좀 더 굵은 케이블을 이용해서 직접 B 인버터에서 변압기까지 연결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또 케이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실제 케이블 길이는 A하고 B 그리고 B2 변압기. 근데 첫 번째 방안은 그러면 A2 변압기, B2 변압기 이 길이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안으로 AC 케이블 길이를 절감하고 비용을 낮춥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 1500V 방안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표는 그 IHS 컨설팅 회사에서 나온 실제 1500V 방안의 시장 점유율 비율입니다. 여기 19년도에는 약 40GW입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는 대형 발전소는 거의 다 1500V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랑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유럽 대형 프로젝트 지금 다 1500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0으로 사용하면 일단 첫째는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DC 케이블 절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DC 전압이 높을수록 직렬 가능한 모듈 수량도 많아지고 그러면 PV 어레이 자체가 커집니다. 클수록 뭐 DC 접촉반 절감, DC 케이블 절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쭉 보시면 한 15, 16년도는 그때 뭐 20K 이거 뭐 50K 지금은 250K 1500V 그리고 PV 어레이 크기는 2MW, 3MW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1100V하고 1500V 두 개 방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PV 어레이 크기는 3MW, 왼쪽에는 2MW, 그리고 각 인버터 수량하고 용량들입니다. 여기에 실제 비교하는 것은 제가 CAD로 그리고 실제 시공까지 다 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그 케이블의 원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 결과는 1100V의 방안은 와트당 중국 가격입니다. 와트당 가격은 0.02이고 1500V 방안은 케이블은 투자 비용은 0.017달러입니다. 여기 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10MW 프로젝트 경우에 1500V 시스템은 한 7만 달러 절감, 원화로 했을 때는 약 8,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케이블 손실, 실제 중국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차이나 톱러너 프로그램에서 한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같은 위치, 같은 모듈, 같은 트래커, 같은 인버터 브랜드. 차이점은 그냥 하나는 1500Wh 인버터, 그리고 하나는 1000Wh. 데이트 수집 시간은 2019년 5월부터 6월. 여기에도 이퀴벌런트 발전 시간이 있는데요. 등가 발전 시간. 수집한 결과는 1500Wh 방안에는 등가 발전 시간이 400hour이고 1000Wh 방안은 394hour입니다. 비교했을 때 1.5%가 더 높습니다. 이 부분은 높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DC 케이블 전압이 높을수록 그러면 DC 전류도 낮습니다. DC 케이블 손실이 절감합니다. 다음은 PLC 방안. PLC 방안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PLC 방안이라는 것은 Power Line Communication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안은 인버터 간 배선 방안은 R4파워입니다. R4파워 배선 연결이 필요합니다. 통신 케이블을 따로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고 인버터식 이렇게 연결하고 데이터 로그하고 연결해서 로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PLC 방안은 이런 통신 케이블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AC 라인을 이용해서 통신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로그까지 가고 그리고 클라우드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장점은 첫째는 통신 케이블 절감. 통신 케이블 절감하면 또 그 케이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 편리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큰 현장에서는 인버터 간은 PLC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로그 간, 데이터 수집하는 로그 간은 광 케이블, 옵티컬 파이버를 이용해서 연결합니다. 네, 방금은 좀 몇 개 부분, 방안 부분의 개선입니다. 첫째는 1500Wh, 그리고 PLC 통신 부분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드윅 인버터, 방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 구드윅 인버터는 다 만족할 수 있어요. 양면 모듈하고 같이 사용 가능. 그러면 저희 지금 인버터 스트링당 최대 전류는 15A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로 양면 모듈은 정면은 한 11, 12A 정도입니다. 뒷면을 약 10%로 고려했을 때 충분히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IP 등급, MT는 IP65, HT는 IP66입니다. 그리고 1500Wh 방안 제품 HT250K가 나옵니다. MT는 1100Wh, 최대 DC 전압. 그리고 기능 부분, NT-PID, Arc Detection and Protection 이런 기능은 다 됩니다. 그리고 IV 곡선, IV 진단, 그리고 PLC 통신, 그리고 2-in-1 기능 가능, 그리고 알루미늄 케이블하고 연결 가능, 그리고 AC 케이블 병렬 연결 가능 등 이런 방금 제가 소개하는 그런 방안들은 저희 인버터들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좀 지연됐네요. 한 10분 정도 지연됐어요. 좀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좀 여기에 PPT 내용 중에 여기에 지난번에 하는 내용들입니다. KS 처음 저희 웨비너 시작은 지금 제3회예요. 제1회는 KS 의무화 대응 전략 링크입니다. 이 양면 모듈입니다. 양면 모듈 제2회. 네. 다음번에는 아마 다음 달 25일, 7월 25일에 진행할 것입니다. 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PPT 내용 보면서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어떤 내용 중에 왜냐하면 어떤 그 방안은 한국에서 많이 적용하지 않아서 혹시 제가 말하는 중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확인했는데 뭐 댓글이 없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